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이 오늘 신년사에서 온갖 장밋빛 분석과 환상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말만 들으면 대한민국은 최고의 모범 방역 국가요. 경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사회는 공정하고 코로나를 통해서 이 사회는 한 단계 더 발전했으며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기가 막힌 유토피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년사를 다 듣고 나서 질문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왜 문재인의 지지율은 폭락하는가? 왜 30% 하반부에 머물고 있는가? 왜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가? 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분노와 실망과 조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위대하고 잘 나가는 나라의 대통령인데 이 어떤 문재인의 이 장밋빛 신년사는 문벼천과 언론이 요란하게 앞으로 도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일부 국민들은 마치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또 다른 환상에 빠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일방적인 A4 신년사를 할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열어서 국민들이 궁금한 것, 이 정권이 핵심적으로 잘못하는 것을 날카롭게 기자들이 묻고 비겁하고 무능해서 쩔쩔매는 문재인의 모습을 봐야 이 나라의 실상을 알 수 있을 텐데 A4 장밋빛 신년사로 대체를 해버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비겁하고 무능해서 기자회견 한 번 하지 못하는 문재인, 제가 기자회견을 한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뽑았습니다. 대통령은 온갖 장밋빛 전망과 분석을 내놨는데 왜 지지율이 폭락하는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 OECD 국가 중에서 선도적인 모범 방역 국가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옆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선진국들은 다 빼고 한국보다 경제력이 한참 뒤처지는 나라 중에서 지금 현재 이미 백신을 맞고 있어서 백신 접종률이 나날이 높아가는 대표적인 나라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 UAE, 대한민국이 200억 달러, 총 400억 달러에 달하는 원전을 수출을 했으며 그 원전이 곧 가동에 들어가는 UAE 10%, 중동의 소국 바레인 5%, 6%, 자, 동구권의 슬로베니아 1%, 대한민국보다 경제력이 훨씬 못 미치는 중소국가들의 백신 접종률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모사드가 벌써부터 연초부터 특별팀을 꾸려서 최고의 정보기관이 전 세계에서 어떤 글로벌 제약사가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으며 어떤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채서 미리 선구매 계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박지원의 국정원은 아마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북한에게 퍼주기를 또다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공 수사권을 축소시킬 수 있을까? 이 궁리만 했을 것입니다. 제가 3번에 명기한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아무 죄 없는 윤석열 경찰총장을 사냥개 추미애를 통해서 물어뜯으려는데 온갖 문재인의 정신이 팔려서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겠는가? 자, 문재인은 2월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극히 일부 몇십만 회만 2월 달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의료진과 고령자만 맞게 되고, 자, 일반 국민들은 파이저라든가 모더나 백신, 얀센 백신 2분기, 3분기에 다 맞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는 것도 빨라야 10월이나 11월, 외국은 5월이나 6월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길면 앞으로 한 1년 동안 더 마스크를 쓰는 고생과 거리두기와 자영업자들의 신음과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비겁하고 무능한 대통령 때문에. 자, 네 번째, 바로 전날 북한의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36번이나 핵을 언급하면서 전술핵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전술핵은 사정거리가 짧기 때문에 개발을 하면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대상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해야 됐는데, 전술핵을 개발을 하면 무슨 핑계로 이 국면을 벗어날 것입니까? 김정은이가 36번이나 핵을 강조하고 비핵화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문재인은 오늘 신년사에서 전술핵에 관한 대책은 이런 방구 한마디도 없고, 평화가 상생이라는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를 또다시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2050년에 탄소 중립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제로, 배출과 그것에 상대하는 친환경 에너지, 탄소 소비권, 이런 것을 가상을 했을 때 제로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발전을 대량 폐기하고 값싸고 안전한 원전을 늘려야 전기값을 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대신에 원전을 때려부시고 LNG 발전, 값비싼 LNG 발전을 하겠다고 대폭 늘리겠다고 하는 바람에 올해서부터 전기료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자, 여섯 번째, 기자회견이 열리면 기자들은 당신의 친구이자 선배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경찰과 정부가 뛰었다. 당신은 어느 정도나 지시를 했으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광풍이 몰아쳤던 반일 선동, 지지난해죠. 자, 조국이 무슨 이 죽창가, 문재인이 이 배 12척, 이런 것을 선두로 해서 반일 선동 바람을 불었던 것이 영향을 미쳐서 한국의 법원이 국제적인 이 관례를 무시하고 위안부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내렸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합의를 본 것이 일본이 10억엔 120억 원을 출연을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1억 이상의 돈이 돌아가도록 다 이미 배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은 다 지워버리려고 반일 선동을 했다가 또 위안부 파동이라고 하는, 위안부 배상 판결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한일 관계에 생겼습니다. 공허한 신년사 대신에 비겁하고 무능한 문재인, 국민 앞에 서서 기자회견에 응하십시오. 감사합니다.